25번 하겠습니다. 25번에 보세요. 3개 콘덴서가 있는데 C1, C2, C3를 직렬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C1, C2, C3 직렬 연결했는데 1 마이크로, 2 마이크로, 3 마이크로예요. 여기에 600볼트를 가했습니다. 600볼트를 가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압 V1 더하기 여기에 V2 더하기 여기 V3 하면은 60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킬로요프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보세요. V는 C분의 Q예요. C분의 Q 해서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정전 용량이 작은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고 정전 용량이 큰 쪽에 전압이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얘보다 얘가 2배 더 걸리고요. 얘보다 얘가 3배 더 걸리게 됩니다. 전압이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 6이에요. 6 보세요. 6을 하면 얘가 6일 때 얘는 얼마? 6에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3이 걸리는 겁니다. 3. 그리고 얘는 얼마요? 얘보다 정전 용량이 3배가 많으니까 전압은 얼마? 3분의 1이 걸리는 겁니다. 6의 3분의 1 하면 얼마예요? 2가 된다는 거죠. 2. 따라서 우리가 지금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600 곱하기 C1에 걸린 전압 얼마요? 6, 3, 2 얼마? 11분의 6입니다. 11분의 6만큼 걸리고 C2에는 얼마? 600 곱하기 얼마? 11분의 3이고 C3에는 600 곱하기 11분의 2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즉 요것을 계산하니까 약 327V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요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1이니까 6, 2니까 요놈의 반 3, 요놈은 3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25번에는 답이 다번입니다. 26번 내압이 1kg고 용량이 각각 0.01, 0.02, 0.05의 콘덴서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0.01, 0.02, 0.05요. 옵니다. 그랬을 때 전체 내압은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25번과 동일하게 보세요. 지금 내압이 1kV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1kg 견딜 수가 있고 얘도 1kg 견딜 수가 있고 얘도 1kg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1kg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전체 내압 1kg, 즉 1000V를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0V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전 용량 0.01에 1000V 걸렸어요. 그런데 0.02 얘도 똑같이 나도 1000V가 견딜 수 있으니까 1000V 견딜래? 할 수가 없죠. 맘먹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번 문제처럼 전압은 정전 용량의 반비례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0V, 0.01에 1000V 걸렸으니까 0.02 얘는 2배죠. 맞죠? 2배. 정전 용량이 2배니까 전압은 얼마? 500만큼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0만큼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요? 정전 용량이 5배죠. 그럼 전압은 얼마? 5분의 1배예요. 1000에 5분의 1 하니까 얼마? 200V가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은 1000을 견딜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1000V 걸리고 나면은 우리가 전압 자체는 정전 용량 비례해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1500, 200에서 1700V가 된다. 그래서 26번의 답이 다 1700입니다. 27번이에요. 반지름이 2m, 3m인 절연 도체구 전위를 5V, 6V요. 그러니까 이러고 2m가 5V고요. 3m가 6V인데 가는 도선으로 두 도체구를 연결하면은 전위가 같아집니다. 얘는 가는 도선으로 연결하면은 전위가 같아집니다. 우리가 중화현상 2장에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하량 Q는 달라집니다. Q는 우리가 반지름의 혹은 지름의 비례해서 달라지게 돼요. 2장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럼 보세요. 전기량이 다르다는 것은 직렬이면 전기량 똑같다고 했죠. 전기량이 다르다는 것은 전압이 같다는 겁니다. 병렬이라는 거죠. 병렬.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m의 5V와 3m의 6V를 전선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공통된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전위가 얼마라 그랬어요? 얼마? R1 플러스 R2분의 R1 V1 플러스 R2 V2가 됩니다. R2 V2가 얼마? 2 더하기 3분의 얼마? 2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6에 얼마? 5분의 10 플러스 18 얼마? 5분의 28 하니까 얼마? 5.6V가 된다. 5.6 27번에는 답이 다번이 됩니다. 다번. 네. 28번 28번도 했었던 거죠. 맞죠? 했었던 겁니다. Q1으로 대전되는 용량 C1에 콘덴서 C2로 병렬한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 Q2는 얼마냐 합니다. V1은 콘덴서 C1이 Q1으로 충전됐을 때 C1 양단의 전압이다. 요거 외우라고 했죠. 얼마? Q는 얼마다?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처음의 전압 V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라가 됩니다. Q2는 C1 플러스 C2분 C1, C2, V1 라가 됩니다. 요거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요. Q2에 분배되는 전기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정전 용량이 일정한 정전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와 전위의 관계입니다. 에너지와 전위인데 정전 용량이 일정해요. 에너지와 전인데 정전 용량 일정하다 얼마? 2분의 1 CV 제곱이죠. 예. 정전 용량 전위와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은 요겁니다. 따라서 V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V의 제곱은 이러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포물선. 답은 라가 됩니다. 라. 30번 문제. 요거 잘 보세요. 네. 굉장히 뭐 간단한데 W1, W2의 에너지를 갖는 두 콘덴서를 병렬 연결했을 경우 총 에너지 W에 대한 관계식을 옳은 것은입니다. 보세요.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에 W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W2가 있어요. 여기하고 전체 W가 있는데 보세요. W1이 W2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하면은 W1 더하기 W2하고 전체 에너지는 W1 플러스 W2 하는 것 없이 W보다 커요. 그래서 답은 가입니다. 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다르게 되면은 여기 전선에 의한 뭐 순환되는 손실 에너지나 그러한 작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얘 각각을 더한 것하고 전체 에너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W1하고 W2가 같다고 하면은 W1과 W2 같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평형된 상태에서 손환이나 손실된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W1 더하기 W2가 W2 전체 W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W1과 W2가 같지 않으면 각각을 합한 것이 전체보다 크고요. W1과 W2가 같으면 각각을 더한 것이 전체와 같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은 답이 가가 돼요. 가. 31번 봅니다. 1kV로 충전된 어떤 콘덴서 정전 에너지가 정전 에너지라 그랬죠. 정전 에너지. 예, 콘덴서 정전된 에너지가 1J일 때 콘덴서 크기는 얼마냐? 지금 에너지 나왔고요. 전압 나왔고 콘덴서 묻습니다. 따라서 얼마? W는 2분의 1에 CV제곱. 에너지 나왔고 정전 용량 묻고 전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따라서 정전 용량 C는 어떻게든 넘어가니까 얼마? V제곱분의 EW가 되죠. V제곱은 EW. 따라서 전압이 얼마? 1kg죠. 1kg는 1000V예요. 1000의 제곱분에 2 곱하기 에너지 W가 얼마예요? 에너지는 1입니다. 1. 그래서 1000의 제곱 곱하기 1000의 제곱분에 2 곱하기 1하니까
2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6승. 10을 마이너스 6승 버리는 대신에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는 겁니다. 31번에는 답이 각 2 마이크로 페럿. 2 마이크로 페럿. 32번 볼게요. 32번. 유전율이 엡시론인 유전체 중에서 전하가 Q쿨롱, 전위가 V볼트, 반지름 A인 도체고 가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합니다. 얘는 보세요. 에너지는 몇 줄인가에서 어떤 것으로 구하느냐면 보세요. 지금 에너지는 뭐 CV 제곱도 2분의 CV 제곱도 있고 2분의 QV도 있고 많죠. 그런데 이럴 때는 보기에 있는 형태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있는 형태가 어떤 건지 보세요. 지금 보기가 2분의 1에 파이 엡실론 A V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전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 엡실론 유전체 중 전압 Q 전위 V 반지름 A 도체 9예요. 도체 9. 그럼 도체 반지름 A 도체 9가 있고 전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앞에서 10의 제곱 이거예요. 얼마? 2분의 1에 도체 9에서 10의 제곱인데 도체 9의 정렬은 얼마요? 4파 엡실론 A가 되죠. 4파 엡실론 A에 V의 제곱이 된다. 요런 말입니다. 요렇게 되고. 그러면 얼마? 10의 제곱에서 약분하니까 얼마? 2파 엡실론 A V의 제곱이 된다. 답은 답번입니다. 2파 엡실론 A V의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33번 볼게요. 그림에서 이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보세요. 지금 C 값이 있고 V 값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80V요. 180V고 3 마이크로페럿이고 2 마이크로페럿이고 4 마이크로페럿이요. 그러면 지금 묻는 건 뭐냐면 이 마이크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에너지니까 W인데 이 마이크로펠에서 축적되는 에너지는 C 값을 알 수가 있죠. C 값. 그리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거는 전부 2분의 1이 붙었죠. 맞죠? 2분의 1이고 전압을 가르쳐 줬으니까 콘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 CV 제곱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압인데요. 보세요. 전압인데 2와 C, 4가 병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합하면 얼마예요? 2와 4가 합하면 얼마? 병렬이니까 6마이크로죠. 6마이크로.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돼요?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된다? 보세요. 전체 전압 C1 더하기 요거 합한 거 얼마예요? 요거 합한 거 얼마? C2 더하기 C3죠. 맞죠? 지금 요거 6이 요거 더하기 요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분해 여기 걸린 전압은 남의 거 곱한다 그랬죠. 3 곱하기 얼마? C1 곱하기 전체 전압인 180입니다. 180 전체 전압. 그럼 얼마? C1 얼마? 3 더하기 2 더하기 4 분해 여기 걸린 전압은 남의 거 3 곱하기 180이요. 180 하니까 얼마다? 9분의 3, 3분의 1 하니까 얼마? 요 전압이 60V가 된다는 거예요. 60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60V예요. 따라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C값 얼마요? 2 마이크로니까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 V는 60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60의 제곱. 따라서 에너지 하면 얼마다?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줄이 된다.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줄. 그래서 답은 가가 됩니다. 가. 33번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34번 문제인데요. 34번은 더 어려워 보이지만은 33번 문제 요는 그대로 공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그림 똑같죠? C0, C1, C2가 있을 때 C1의 에너지는 얼마다? C1의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C1 에너지 얼마? 요놈 2 마이크로페럿의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따라서 보세요. 에너지는 2분의 1에 얼마? C1 곱하기 V가 얼마였어? 지금 V의 제곱인데 V가 지금 어떻게 구했어요? 요놈 어떻게 구했다? 얼마? C1 다 지금 C0로 돼 있죠.
C0 더하기 C1 플러스 C2 분의 얼마? 여기서는 C0 곱하기 전체 전압이 얼마요? V가 돼요. V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제곱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V 제곱이 앞으로 오죠? 2분의 1의 C1 V의 제곱 곱하기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분의 C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나가 돼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33번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리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맞추고요. 33번 문제는 맞췄는데 34번 문제는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얘가 차라리 계산 문제로 나오면 좋겠는데 공식 문제로 나오니까 처음 나온 공식이다 보니까 막 헤매시는데 얘를 차근차근 뜯어보시면 지금 얘가 이해 안 되진 않으실 겁니다. 33번 문제가 이해되시면 34번 문제도 당연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다시 33번, 34번 함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예, 35번. 예. 35번. 우리 이런 부분에 있는 건데, 제가 뭐 이거 너무 어렵진 않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도체의 전임이 전하가 각각 V1, Q1이 있고요. V2, Q2가 있습니다. 이때 도체 간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합니다.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놈에 의한 에너지, 요놈에 의한 에너지를 더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체계에서 갖는 에너지, 요 도체계에서 갖는 에너지를 정지에 있는 전하에 의한 에너지, 정전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2분의 1에 요놈 에너지 V1, Q1. 요놈 에너지 2분의 1 V2, Q2. 따라서 에너지는 2분의 1에 V1, Q1 더하기 V2, Q2가 된다. 해서 답은 가가 됩니다. 가. 2분의 1 V1, Q1 더하기 2분의 V2, Q2. 예. 다 가가 됩니다. 36번. 동일한 문제예요. 35번 문제를 숫자로 푼 겁니다. 보세요. C1이 1마이크로. 보세요. 그 다음 거기에 Q1이 얼마냐?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4승이죠. Q1이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 다음에 C2가 얼마예요? C2가 2 마이크로페라. 거기에 의한 Q2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4승이에요. 4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5번 문제 마찬가지 36번 얼마? 2분의 1은 여기는 V와 Q를 줬지만 얘는 C와 Q를 줬죠. 어떻게? C1분의 C분의 Q의 제곱이죠. 2분의 C1분의 Q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C2분의 Q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 대입해요. 2분의 1에 보세요. 2분의 1에 C1 얼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Q1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이죠. 제곱. 얼마? 그 다음에 C2 얼마? C2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Q2의 제곱 얼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그래서 나머지 계산기로에 맡기시면은 답은 0.042가 됩니다. 약 0.042가 된다. 그래서 36번에는 답이 가가 돼요. 가. 36번. 37번 가겠습니다. 37번 봅니다. 저거요. 10마이크로페럿 C는 10마이크로페럿입니다. V는 100V예요. 그래서 단락시켜서 뭐요? 시간이죠. T는 0.1ms라고 하는 것은 T는 0.1ms는 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T는 0.1ms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됩니다. 이때 평균 전력 뭐요? 전력 P를 묻습니다. P를요. 보세요. 이거는 뭐 해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아는 공식인데 우리가 전력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뭐다? VIT라고 해요. VIT. 그래서 PT라고 해요. PT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전력 P는 뭐다? 시간분의 에너지가 돼요. 시간분의 에너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에너지는 C와 V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죠.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니까 얘는 정전 에너지입니다. 얼마? 에너지는 2분의 1의 CV 제곱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C 값 얼마? 10 곱하기 10이 마이너스 6선 곱하기 V 얼마? 10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전력이 얼마냐면은 에너지가 얼마냐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줄이에요. 줄. 예. 그러면 전력 P는 뭐라 그랬다? 시간분의 에너지에서 시간이 얼마야 그랬어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에너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따라서 얼마? 500W 돼요. 예. 5하고 500W가 됩니다. 37번에는 그래서 답은 500W. 예.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38번은 보시면 한번 볼게요. 38번은 공기 중에서 반지름 Am의 도체구의 Q쿨로의 전하를 주었을 때 전위가 V로 되었다. 이 도체구 안에 에너지는 이라고 못 씁니다. 에너지는 보세요. 지금 반지름 A가 주고 Q를 줬고 전위 V가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에너지는 뭐냐? 지금 중요한 것은 보기에 있는 형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공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기의 형태를 보시면 갑은, 납은, 답은, 압은 전부 다 Q가 있고요. 분자에 Q가 있고 분모에는 뭐가 있다면 4파이 엡실론 A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V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38번에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에 뭘 대입한다? C분의 Q의 제곱 이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지름 A인 9예요. 그러면 C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얼마? C값 9에서 C값 4파이 엡실론 A가 됩니다. 분의 Q의 제곱이요. 그럼 얼마? 8파이 엡실론 A분의 Q의 제곱 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기에 전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있으면 2분의 1의 얼마? CV 제곱 이렇게 해서 앞에서 하는 것처럼 2분의 1의 C값 얼마? 4파 엡실론 A V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야 될 건데 보기의 형태를 먼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38번은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 한번 볼게요. 네, 39번, 38번 공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기름이에요. 기름이고 기름인데 비호전율 엡실론 S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비호전율 엡실론 S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기율 엡실론 S가 1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 Q쿨록이 있는데 요 놈을 공기 중으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끄집어낸다고 해요. 그러면 한 일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한 일이다 그러면 두 에너지의 차가 있으면 그만큼 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10이고요. 여기에 에너지가 5예요. 그럼 한 일은 10에서 5 빼서 5가 되는 겁니다. 한 일이란 것은 에너지의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공기 중 에너지 나중에 에너지가 공기 중이죠. 에너지를 해서 기름 안 에너지 기름 안에 있을 때는 에너지를 뺀 것을 보면 이것이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럼 공기 중 에너지에서 공기 중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은 봅니다. 공기 중은 엡실론 S가 1이고요. 엡실론 S가 1이고 앞에서 이거 38번 공식 그대로예요. 보세요. 88 엡실론 0 A분의 Q가 됩니다. 공기 중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은 얼마? 88 엡실론 0 얘가 있죠? 엡실론 S A분의 Q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에너지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죠. 공기에서 기름을 빼요. 얼마?
88 엡실론 제로 A분의 Q. 제곱? 예, 제곱 마이너스 88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A분의 Q의 제곱입니다. 38번 문제 공식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요? 88 엡실론 제로 A분의 Q로 제곱으로 묶으면 얼마? 요거 그대로 통째로 묶이고요. 요 놈은 엡실론 S 빼고 다 묶입니다. 그럼 얼마?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88 엡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이렇게 돼요. 네. 제가 막 가끔씩 이거 공식을 있죠. 좀 끄집어내서 사다 보면은 조금 빼먹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시험 칠 때도 한번 유도로 한번 해보세요. 외워서 하시면은 하나씩 빼먹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만약에 외워서 하지 않고, 유도하지 않고 외워서 하면은 실수를 하는데요. 실제 시험 칠 때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간단한 거 이런 같은 경우는 있죠. 한번 유도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나번이고 40번 문제 얘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에서도 또 나와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도 나오는 부분 이 공식이요. 40번에 유전체 내 정전 에너지 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여기서 지금 단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보기를 보면 그냥 최적당 에너지를 묻는구나 하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최적당 에너지구나 라고요. 그럼 에너지 얼마? 최적당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에 엡실론 D의 자성에 2분의 1에 ED에 2분의 1에 엡실론분의 D의 자성이다 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예요? 2분의 1 ED 있고요. 2분의 엡실론 D의 제곱 있고 다 2분의 엡실론 E의 자성이 있습니다. 라번이 처음 보는 거죠. 이론 열심히 하셨다면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41번 유전율이 9요. 지금 유전율이 9란 말은 엡실론이 9라는 거예요. 간혹 유전율이 9라고 해서 비유전율이 9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다릅니다. 유전율은 엡실론이고 비유전율은 엡실론 S하고 엡실론 R입니다. 그리고 전개 세개 100이에요. E가 100입니다. 이때 유전체 내에 저장된 에너지는 줄퍼 세제곱미터면 단위 최적당 에너지죠. 따라서 에너지 여기에 있는 공식 엡실론과 E가 들어간 거 뭐예요?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성 9 곱하기 100의 자성입니다. 얼마? 4.5 곱하기 45, 1번에는 답이 나번입니다. 4.5 곱하기 10의 4승이죠. 40. 그래서 41번은 이렇게 되고 42번 볼게요. 42번. 이게 공식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변형이 되죠. 그냥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응용되게 됩니다. 42번 문제 한번 볼게요. 42번 문제는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미터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 두 판 사이에 V볼트 전압을 가한 경우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앞에서 했었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성 단위 최적당 우리가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2분의 1에 ED 2분의 1에 엡실론분의 D의 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개를 주지 않고요. 간격 D미터입니다. 간격 D미터일 때 전압 V볼트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명한 공식 뭐다? V는 ED. 따라서 E 대신에 D분의 V를 대입한 거죠. E 대신에 D분의 V. 따라서 대입하고 얼마요? 2분의 1에 엡실론에 E 대신에 D분의 V를 제곱한 값이 대입됩니다. 따라서 답은 다가 돼요. 답이 다. 43번 봅니다. 43번. 보고. 극판 면적 10제곱cm. 적습니다. 10제곱cm. 간격 D 1mm. D는 1mm.
그 다음에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3이에요. 엡실론 S가 3입니다. 이때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100V, V는 100V를 가하면 축적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합니다. 몇 줄인가 맞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2분의 1 엡실론 2의 자성 1이 얘들은 전부 뭐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예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인데 지금 단위를 보시면 뭐다? 전체 에너지예요. 전체 에너지. 따라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자성의 SD가 됩니다. SD. 예.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겁니다. 봅니다. 처음부터 보면 2분의 1에 보세요. 지금 비유전율까지 줬죠. 엡실론 J는 얼마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엡실론 S가 얼마? 3이에요. 3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자승인데 또 2를 안 줬어요. 또 2를 안 주고 뭘 줬냐면은 V와 D를 줬죠. V와 D를 줬습니다. 그럼 D는 얼마예요? D는 1mm요. 2를 어떻게 2는 당연히 D를 V인데 V로 쓰겠죠. D분의 V로 썼는데 D가 얼마? 1mm. 근데 미터로 바꾸면 얼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V는 얼마예요? V는 100이 돼요. 100. 예. 자승. 요거 2예요. 2. 곱하기 면적. 앞에서 했죠? 10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얼마다? 10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4승. 그 다음에 D 얼마요? D는 1mm요.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는 거예요.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이 43번에는 답이 가번이 됩니다. 가번. 이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에너지, 요 공식도 맨날 이번에 엡실론 2에 자승하니까 요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전체 에너지, SD를 곱한 전체 에너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4번 볼게요. 44번. 간격이 3cm. D예요, D. D가 3cm. 면적 S가 30제곱cm. 예. V가 220V예요. V가 220V. 전화가 하면 양판 간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했죠. 지금 여기서 힘 F를 물었는데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 따라서 우리가 43번 문제 마찬가지로 F를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자승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다? 여기에 전체 힘이니까 S까지 곱해야만 뉴턴이 된다는 거죠. 뉴턴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의 2는 얼마? 똑같이 D분의 V의 자승 S로 하면 돼요. 자승 S로. 그리고 여기서는 비유전율이 없죠. 비유전율이 없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의 엡실론 제로 공기 중이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곱하기 전압이 얼마요? 220이죠? 간격이 얼마요? 3cm입니다. 3cm를 미터로 바꾸면 0.03m고요. 그놈의 제곱. 네, 제곱. 곱하기 30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얼마겠어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어요. 4승. 그래서 나머지를 이것을 전부 계산기에 맡겨두면은 답이 7.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계산기에 맡기셔야죠. 근데 이런 거 계산하실 때 43번 문제도 그렇고 44번 문제도 그렇고 두 번 계산해 보세요. 예. 이게 계산기도 이거 지금 몇 번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 계산기 판을 뭐 열 몇 개를 눌러야 되는데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두 번은 눌러보세요. 두 번 눌러서 같은 값이 나오면 그것은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45번입니다. 45번.
45번. 반지름 A의 구도체에 전하 Q 쿨롱이 주어질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량은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합니다. 지금 뭘 물었다? F는 몇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제곱, 2분의 1의 2D,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제곱, 이 중에 하나 공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반지름 A인 도체구의 전하 Q 쿨롱이 주어질 때 반지름 A고 Q 쿨롱이 주어졌다 그러면 전개, 도체구의 전개를 구할 수가 있죠. 요 놈이요. 요 놈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에 반지름 A고 전하가 Q일 때 그 놈의 전개의 색이 얼마요? 4파이 엡실론 A 자승분의 Q죠.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제곱이요. 그럼 얼마요? 2분의 1의 엡실론에 얼마? 4의 제곱 16, 파의 제곱 엡실론 제곱 A의 4제곱이죠. 제곱하죠. 그 다음에 Q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요? 2분의 1 더 곱하니까 2 곱하기 16 하니까 32가 되고요. 파이 제곱. 네. 엡실론 제곱에 엡실론 하나 없어지니까 엡실론 A의 4제곱분의 Q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정전 응력이고 정전 응력의 단위는 뉴턴/per 제곱미터니까 이놈인데 구에서의 전기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하면은 32파이 제곱 엡실론 A의 4제곱분의 Q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공기중이면 물론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장 도체계와 정전 용량 문제 4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은 이론을 꼼꼼하게 하시면은 문제가 수월하고요. 이론을 대충 하시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을 해주시면은 이론을 깊이 할수록 문제는 좋은데 다만 이론만 다 했다고 해서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고요. 문제가 이론을 풀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이론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론을 보셔야 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딴 과목보다 더 꽈놓은 거 많고요. 공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고생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고생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리하고 유도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